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을 부르는 주문이죠. 너도 할 수 있어. 오늘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할 진행의 이송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9월 들어서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모습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테마는 이것저것 섞여 올라가면서 대장주들로 조금 살펴보자면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계속해서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렇다면 우리 경제 상황 아직까지 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항상 있다는 거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과 수익 볼 수 있는 주문까지 매주 외치면서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조금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알맞은 종목도 챙겨가시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과 브리핑까지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방법은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방법도 저희가 추가로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오늘 시장 상승부를 강하게 켜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최근에 좀 하락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모자라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강한 테마, 내가 지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테마를 보면 좋을지 지금 내가 주목할 만한 산업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3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3가지 테마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초전도체 이게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발주로서 갈 수 있는 초전도체 관련주를 한 종목 챙겨왔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굉장히 강한 산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이기도 하죠. 최근 들어서 조금 저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서 반도체,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우리가 봐야 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도체주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방산주까지 챙겨왔는데 사실 방산주가 왜 지금 좀 가져왔는지 의아하신 분들 그 이유가 다 있으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밀어주고 또 수급이 끌어주는 그런 방산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 3가지 테마 좀 더 빠르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방송에서 공략해드릴 테마는 이 3가지 테마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생방송에서 어떤 수익을 보여드렸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지난주에 제가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죠. 팜젠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방송 후에 지금까지 17%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고 그 이후 내내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계속해서 이렇게 빨간불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오늘까지도 조금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바이오 관련주 그 중에서도 일정 매매에 맞춰서 가지고 온 종목 또 특히나 팜젠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이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면서 짚어드렸죠.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팜젠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난주에 공략해드린 종목이라면 그 전주에 공략해드린 스맥 역시나 굉장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방송에서 정말 저점에서 잡아드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락하고 바로 타이밍 잡아드렸습니다.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고 그 이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5일선을 따라서 지지받으면서 함께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었고요. 역시나 이 종목 스맥 같은 경우에는 105%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상승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 종목 스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제2의 삼성전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 타이밍 잘 잡으셨어야 한다라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전에 방송을 해드린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방송에서 정말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 잘 잡아드렸고요. 방송 이후에 1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종목 사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잡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상한가를 2번이나 가고 거래 정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등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바이오주의 특성상 그리고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의 특성상 조금 걱정과 고민을 많이 가져간 종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기도 하고 이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이오 관련주들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특히나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새로운 종목, 신입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중간에 상한가를 2번이나 가면서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재개하자마자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상장 이후 따상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사실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아무리 테마주다 힘든 장세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올라가는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종목 타이밍을 잡기가 힘든 거라는 거 저도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함께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드리는 생방송 공략주 정말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온 이 종목, 보물 같은 종목들 챙겨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생방송 함께 하시면서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 힌트도 아낌없이 드리고 전략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까지 저희 실력을 보여드렸지만 앞으로 오늘부터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데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바로 초전도체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상한가를 가는가 싶더니 지금은 조금 그 상승세를 줄여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주 이런 시장에서 다들 초전도체로 상한가를 가는데 나는 이렇게 소외될 수 없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후발주로 준비해 왔고요. 사실 이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가지고 오기는 하지만 원래 본업 자체도 굉장히 튼튼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성으로 흔들리거나 쓰러질 종목이 아니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이유는 단순 연구 하나의 기대감에 움직였었다면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초전도체 연구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인데 이 전망 역시나 단순 기대감이 아니고요, 여러분. 국내에 초전도체 글로벌 허브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 단지도 국내에 건설이 되면서 바이오 관련주들 훈풍이 불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자체도 국가에서 함께 지원을 해주면서 단지 자체가 조성된다면 산업으로서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닌 산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전도체 관련주를 후발주로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온 거고요. 또 이 종목 사실 초전도체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테마성이 짙은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주 장세에서도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실적,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보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적까지 괜찮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종목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고 있는지 본업 부분을 살펴보자면요. 자동차와 전기차, 또 수소차 같은 이런 자동차 관련한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 오늘 유럽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 발표가 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한 번 더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챙겨갈 수 있는 저점 자리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주 한 종목 챙겨왔습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자리가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 종목 좀 한 발 먼저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주들 대장주부터 그 후발주들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테슬라에서 이어질 수 있어서 가지고 온 거긴 하지만 AI 관련한 산업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테슬라에서 시작된 그런 이슈가 저는 당연히 2차 전지와 연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율주행 이번에는 모멘텀이라는 거 꼭 챙겨보시면서 2차 전지 다시 올라갈 거다, 에코프로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 아니라고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서 시작된 미국발 증시 훈풍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는 최근 들어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주 한 종목 정도 중소형주로 챙겨두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사실 테슬라에서 이번에 발표된 자율주행 이슈가 도조칩이라고 하죠. 슈퍼컴퓨터,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칩 때문인데 이 테슬라에서 칩을 설계를 해냈으면 처음에 기획을 했으면 생산은 TSMC 혹은 삼성이 맡게 됩니다. 근데 현재 TSMC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만큼 또 최근 들어서 테슬라와 삼성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만큼 삼성이 그 뒤를 이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는 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이미 IP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설계도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거고, 당연히 이번에 테슬라 이슈에서도 주가 꿈틀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또 삼성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삼성이 내년부터 모든 가전에 AI 칩을 심는다라는 발표가 났었죠. 그때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다라는 점을 짚어드리면서 현대차에서 최근 들어서 조금 국내 생산 신기록을 달성했다라는 이슈도 잠시 후에 짚어드리면서 이 모든 대기업들의 이슈를 챙겨갈 수 있는 중소형주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으니까요.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올해 하반기에는 절대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방산주 챙겨왔습니다. 방산 관련주들 사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내년도 예산안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했지만 9월 들어서 2024년도 내년 예산안이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 자체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눈에 띄는 거는 증가율입니다. 방산 분야의 예산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국가에서 힘을 실어주고 돈으로 그 뒤를 밀어준다는 거는 방산이 부각받을 타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좀 미리 볼 수 있게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국가가 뒤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수급까지 들어오는 게 방산주라고 합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방산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지금까지도 개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게 바로 방산주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저점 메리트도 있을 거고 이런 총선 전에, 선거 전에 있는 정책 관련한 이벤트 때문에 수급이 쏠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시장 수급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지금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들 외에도 사실 방산주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건 수주 이슈가 가장 클 것 같은데 수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냈던 그런 수주들이 4분기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찍힌다라고 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 타이밍 역시나 충분히 방산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세 가지 방송 공략주 챙겨왔고요. 세 가지 방송 공략주 모두 다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재료들을 가지고 자리까지 또 실적까지 챙겨보고 가지고 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들은 꼭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생방송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는 잠시 후에 종목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시장 지금 장 마감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오전보다 지금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내일까지는 적어도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마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새로운 종목을 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았다 하더라도 수익을 보는 종목들은 있었고 제가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들 역시나 수익 매주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죠. 팜젠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주 여러분들께 잡아드렸고 방송에서 공략해준 이후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빨간불을 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매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제약사, 의약품 회사에서 토탈 헬스케어 회사로 현재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미래 성장성도 충분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이오주 중에서도 이 종목을 보자. 시장이 흔들릴 땐 이런 가치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에 공략해드린 이 종목 외에도 스맥이라든지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같은 종목들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테마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나는 종목 좋은 거는 알겠는데 정확한 타이밍까지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큐리옥스 바이오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히 조금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잡아드리고 그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 역시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아무리 많고 지금 현재 자리가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새로운 종목을 볼 힘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나 방송 시간 외에도 저희와 실시간으로 매일 장에 함께 하면서 추가적인 도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기다리셨던 방송 공략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방송 공략주, 첫 번째 방송 공략주는요. 지금 현재 장 마감이 10분 정도 남았죠. 10분 안에 빠르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으로 챙겨왔으니까 힌트 들으시면서 혹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빠르게 알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아까 힌트 드렸다시피 초전도체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 사실 초전도체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테마성으로 조금 올라오기는 했지만 저도 가지고 오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초전도체 자체가 오늘 올라온 이유는 단순히 테마성으로 올라왔다기보다는 이제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은 종목으로 챙겨왔고요. 특히나 이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이제 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모멘텀에 가지고 왔지만 실적이라는 안정성 역시나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주 보고 싶긴 한데 조금은 두렵다 하시는 분들, 소외받는 건 싫지만 그래도 손실되는 게 더 싫어하시는 분들, 이 첫 번째 방송 공략주로 좀 안정성 챙겨가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리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빠르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초전도체 관련한 테마에 발을 당연히 걸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져왔지만 자동차 사업 분야 역시나 본업 역시나 튼튼하게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들도 충분히 챙겨갈 수 있어서 챙겨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초전도체 이슈 자체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지금까지 초전도체가 올랐던 이유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기술 개발을 해냈다라는 단편적인 이슈 때문인데 이제는 국가에서 조금 밀어주는 사업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국과학지원연구원에서 아예 초전도체 관련한 연구단지를 세우겠다라는 발표를 오늘 오전에 했기 때문입니다. 초전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 사업도 함께 기획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오늘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관련 이슈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앞으로 관련 소식 계속 들려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국가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올 수 있는 타이밍인데 올라가는 종목, 이미 많이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요. 좀 후발주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챙겨가시라고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이 오늘 가지고 온 첫 번째 방송 공략주고 자리 역시나 오늘 많이 오른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나는 소외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이 종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후발주로 가져가시기에 딱 알맞은 자리에 있다라고 짚어드렸는데 사실 오늘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이 종목 자체가 초전도체만 아예 주력으로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도 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에 발은 당연히 걸치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이게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 어떤 사업을 또 따로 영위하는지를 살펴보자면 자동차 관련해서 부품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굉장히 자동차 부품주들 혹은 자동차 관련주들의 큰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는 못한 것 같은데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EU에서 역대 수입국 3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한 10시쯤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유럽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유럽 외 나라들만 따지고 봤을 때 한국이
세 번째로 많은 수출액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위와 2위가 어딘지를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한국이라는 건 일단 일본을 제쳤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팔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팔렸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자동차입니다. 뭐 단순히 전기차 판매 대수도 많아졌지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 트럭이라든지 혹은 일반적인 내연차들의 부품 역시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중국과 미국은 뭐 내별을 두고 일본을 이겼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들 이렇게 훈풍이 시작됐으면은 한 종목 챙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종목을 본업 자체도 튼튼한 자동차 초전도체 관련주이지만 본업도 튼튼한 종목으로 챙겨왔습니다. 이 회사의 본업이 자동차 부품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연차와 전기차, 수소차 같은 유럽에서 많이 판매가 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품들을 모두 다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종목을 보는 게 더 안정적으로 전기차 2차 전지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자동차 부품주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알맞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순히 유럽 관련한 수출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현대자동차에는 전기차 관련한 냉각수라든지 혹은 배터리 관련한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기도 하고요. SK이노베이션과도 전기차 관련 부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이런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국내외의 대기업들과 함께 전기차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요.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초전도체라는 테마까지 한 번에 챙겨갈 수 있는 이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오늘 시장에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 최근 들어서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고 초전도체라는 것도 테마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께 방송이 끝나고 정확한 종목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이런 혜택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기회는요, 여러분 제가 생방송 중일 때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너무 늦지 않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초전도체 테마로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지만 자동차 부품이라는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테마를 챙겨갈 수 있는 이 종목 오늘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방송 공략주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초전도체 테마주이지만 후발주로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께 방금까지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장 마감 1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종목명 힌트를 드려보자면 제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 혹은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한 2, 3주 전쯤에 이 종목과 같은 그룹에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 종목 그 다음 날부터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었거든요. 이 종목 역시나 똑같이 6글자로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수소차 관련해서 검색해보면 빠르게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초전도체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어떤 게 있나라고 살펴보자면 6글자인 종목 중에 오늘 두 자릿수 상승을 안 한 종목 바로 나오거든요. 그 종목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장 마감 1분 남았으니까 빠르게 찾아보시고 현재 자리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의 가장 뜨거운 테마주로서 가지고 온 초전도체 관련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과 함께 공략도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제부터는 내일 볼 수 있는 두 번째 종목과 세 번째 종목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반도체 산업이 먹여 살리는 나라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유독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게 또 상승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함께 가는 종목입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AI 관련한 설계도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여러분 삼성전자를 좀 똑바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생산에 좀 강점이 있는 거지 자체 기술 개발 물론 좋기는 하지만 AI 부분에서는 아직은 조금 늦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AI 설계도 자체를 제공하고 있고 이 AI 설계도가 어디 사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차량과 가전 그리고 로봇까지 최근 뜨거운 산업에는 다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AI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사실 삼성의 AI 관련한 부품 납부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만 틀어봐도 이 회사 삼성과 AI 관련 있는 회사다라고 말하면서 단순 엔진이라든지 모터 같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 부품이 아닌 기술을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꼭 강점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 중에서도 굉장히 또 뜨거운 게 있죠. 반도체 내에서도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오는 게 바로 HBM과 DDR, 최근에는 DDR5가 조금 나오면서 DDR5 관련주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종목 HBM과 DDR 관련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AI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HBM과 DDR 관련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모두 다 함께 기대감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DR5 내년부터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내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필수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 반도체 내에서도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한 번에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알아두시면 분명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술력도 발생하고 있고 또 기대감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현대 관련해서 그 자율주행 관련한 수혜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관련주들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런데 테슬라 관련해서는 이 종목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종목 보시면은 테슬라 함께 올라갈 때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닌 자율주행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삼성전자와 테슬라를 한 번에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테슬라 관련한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뜨거웠던 이유가 바로 슈퍼컴퓨터 도조칩이라고 불리는 칩 때문입니다.
이 도조칩이 어디에 사용되나를 봤더니 단순 2차 전지가 아니라 자율주행의 필수로 들어가는 칩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테슬라에서 이 도조칩을 얼마나 적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생산을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TSMC나 삼성에 의뢰를 주문 제작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 칩 같은 부품들을 자체 제작, 생산까지 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TSMC와 삼성 두 군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테슬라, 삼성과 업무 협약을 계속해서 맺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삼성의 최대 경쟁사 TSMC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라고 하죠. 이미 생산량이 90%를 넘어가면서 과부하에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가장 유력하게 이 테슬라 관련한 슈퍼컴퓨터, 도조칩 관련한 이슈를 챙겨갈 수가 있을 텐데 삼성에서 설계를 하는 건 좋아요. 설계를 해서 생산을 해내는데 이 설계도가 있어야겠죠. 그 설계도를 제작하는 회사가 바로 오늘의 두 번째 방송 공략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관련해서 삼성 관련해서 이 회사까지 이 수혜가 계속해서 전해 내려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은 테슬라 관련 다른 이슈가 있더라도 삼성전자 관련한 다른 이슈가 있더라도 이 종목 오히려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테슬라와 삼성 한 번에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아예 반도체 관련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회사인데 HBM과 DDR 이 이슈를 반도체와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HBM과 DDR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내에서도 따로 테마를 형성할 만큼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공지능을 위해서 필수인 반도체이기도 하고 DDR5, 우리가 DDR4나 5라고 부르는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의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개가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I와 HBM, 또 DDR5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되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인데 사실 관련주들도 따로 HBM 관련주 따로 DDR5 관련주 따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HBM과 DDR5를 한 번에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게 좀 반도체 내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고 각자의 그 강점이 있기 마련인데 이 회사는 그렇지 않고 반도체 관련해서 AI 관련한 산업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AI 관련한 설계도 제작을 삼성에 하고 있고요. HBM과 DDR5까지 이 회사가 모조리 다 기대감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또 테슬라 관련 이슈에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주행과도 연관이 있는 회사고 자동차 관련한 인공지능, AI 반도체도 함께 제작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최근 들어서 파업 관련해서 조금 시끄럽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원만히 잘 합의가 된 상황이다라고 하고 현대차가 또 올해 내내 깜짝 실적을 발표하더니 새로운 기록까지 갱신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슈인지를 살펴보자면 현대차 최근 들어서 조금 아무래도 파업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제부터 계속 며칠 내내 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돼서 앞으로 날아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올해 내내 깜짝 실적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면요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때는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 반응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새로운 기록을 갱신한 게 국내 생산 대수 최대치 달성이 전망된다라는 이슈 때문입니다.
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올해 가장 그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 대수가 많을 거다라는 거고요. 이 말은 곧 실적과 연관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 현대차 관련해서 그 밑에 있는 중소형 부품사들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올해 안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레벨 3 상용화를 성공해내겠다라는 포부도 얼마 전에 밝힌 상황인 만큼 올해는 정말 현대차가 계속해서 놀랄 만한 그런 뉴스들을 남겨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중소형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함께 올라갈 수 있을 뿐더러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이슈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이런 기술력이 있고 삼성과 테슬라, 현대까지 한 번에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오늘도 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초입에 있으며 또 정확한 전략은 따로 잡아드릴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찾아보기는 좀 귀찮기도 하죠. 정확한 종목명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픈 채팅방도 입장해 주시면 제가 방송 끝난 이후에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 그 중에서도 삼성의 단순한 그런 부품이 아닌 기술을 납품하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는 거 아니고요. 그냥 찍고 들어와 주시면 바로 링크로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입장하셔서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면서 수익 저희와 함께 쌓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짚어드렸고요. 마지막 종목이 남아있죠.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오늘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예 지금 현재 상승으로 방향성 자체를 틀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안감은 좀 챙겨 가셔야 하는 상황이고 또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 역시나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FOMC 회의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너무 좋아만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좋아하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주식하면서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좀 안정적인 종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있는 종목을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종목 방산주 가지고 왔습니다. 뭐 방산주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요? 대체 왜 안정적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일단은 국가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예산 이제 벌써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방산주 그 국방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거의 한정되어 있고 비슷하기 때문에 방산주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다른 분야를 줄이면서까지 국방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 돈이 다 어디론가 퍼질 거라는 거라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방산주들 뭐 이거 하나만으로 당장 방산주 전체가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든든한 뒷배경이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산주 국가가 받쳐주고 있고 예산으로서 밀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 가지 모멘텀으로 좀 부족한 시장이기는 하죠. 수급이 뒷받쳐주고 있는 게 바로 방산 테마이기도 합니다. 사실 방산주 저점에 대한 메리트 때문인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산주에 개인의 수급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7월 달, 8월 달 그리고 지금까지도 쏠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의 수급 역시나 방산주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수급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바로 수급이 없기 때문에 혹은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가는 우리가 수급에 따라 거래량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을 계속 보이는데 수급이 아예 없다라는 건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급이 쌓인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관심은 보이고 있는 상황이구나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주 전체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제가 그 중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관과 외국인 또 프로그램까지도 주목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점 매수에 개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기관과 외국인까지 이 종목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는 상승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이 종목의 추이를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수급이 쌓이면서 슈팅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 그 중간 정도의 가격대까지 다시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국가의 방위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기도 하고 해외 경제 또 원자재 관련한 이슈가 중간중간 치고 올라오면서 좀 세계 정세 자체도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방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주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수주가 올해 4분기부터 매출에 찍힌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하반기 또 4분기 실적 시즌부터는 가장 큰 실적 시즌부터는 방산주들 기대할 거리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도 방산주들에 대한 그런 전망이 밝은 상황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한 종목 왜 괜히 이 종목을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는지 그 이유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방송 공략주 방산주까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는데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부품 모멘텀과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함께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이 방산주, 위기일 때 오히려 빛나는 방산주 부품도 함께 생산을 해내고 있고 자동차 부품 관련한 모멘텀, 자동차 부품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들어오는 현대차 관련 이슈 함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고 첫 번째 종목은 초전도체 관련주로 두 번째 방송 공략주는 반도체주로 마지막 종목은 방산주로 여러분들께 챙겨왔습니다. 각각의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후에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릴 거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알아가실 수 있다라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송 공략주, 특히 초전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너무 상승해서도 단기적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초전도체가 아예 산업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후발주로서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초전도체 테마 중에서도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오고 있는 테마이긴 한데 아예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본격화 단지 때문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툭툭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그때마다 이 한 종목으로 함께 타이밍 잘 맞추시면 좋을 거라는 거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 그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었죠.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이지만 테슬라가 이번에 발표했던 호재가 2차 전지가 아닌 자율주행 관련주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지만 AI와도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와 삼성전자에 함께 납품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이 두 번째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게 삼성전자 관련해서 단순 부품 하나만을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술력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대체할 수도 없고 그만큼 가치가 높은 회사다. 저점에서 잡으시면 좋겠다. 반도체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 단순한 그런 생산 종목이 아니라는 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에 대한 그런 내년도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 방산주 자체가 지금 뭐 국가 예산 단 하나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도 내년이 시작되고 또 실적 4분기부터 본격 모멘텀, 실적 모멘텀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함께 챙겨갈 수 있는 4분기부터 천천히 볼 수 있는 미리 챙겨놓을 수 있는 또 총선 전에 당연히 국방 관련한 정책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때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챙겨왔으니까요. 오늘의 3가지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3가지 방송 공략주 안내를 해드렸는데 3가지 테마 모두 다 최근 들어서 시장에 한 번씩 부각을 받기도 했었고 이 단순히 뭐 재료뿐만이 아니라 자리라든지 실적이라는 안정성까지 함께 챙기면서 가지고 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리고 또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수익으로 함께 돌아올 거니까요. 함께 수익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시간 외에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죠. 생방송 1분 남았기 때문에 1분 안에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계속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들과 내 계좌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주 수익 드리고 있는 너도 알 수 있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인은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